데일리 브리핑. 네, 요즘 저희 데일리 브리핑에 이 정규 출연자분들이 조금씩 펑크를 내시는 분들이 계셔서 오늘도 또 할 수 없이 저희 워싱턴의 한민세 특파원을 연결하겠습니다. 한 특파원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전화가 끊어졌나요? 예. 네네, 여보세요? 아, 여보세요? 예. 네, 워싱턴입니다. 네. 이거 뭐 오늘도 이 바쁘신데 이렇게 연락을 또 드려서 죄송합니다. 별 말씀을요. 예. 자, 이제 11월 8일 중간선거가 4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방 상원 다수당을 어느 쪽에서 차지할지 아직도 확실치 않다는데 현재 어떤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의 이제 선거 전문 분석 기관들도 정말로 앞이 잘 안 보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뭐 지금도 현재는 사실 50대 50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이 이제 부통령의 캐스팅 보트로 51대 50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다수당, 상원 다수당 자리를 민주당이 지금 차지하는 것이 뿐이지 사실은 이제 완전히 반분된 그런 그렇죠. 선거 결과가 나와 있는 것이고요. 이번에 이제 아시다시피 상원의원이 100석인데 한꺼번에 다 뽑는 게 아니라 세 차례로 나눠서 뽑는데 올해에 35석을 개선을 하게 됩니다. 네. 3분의 1씩 하는데 이번에가 제일 많은 35석을 이제 새로 뽑게 되는데요. 그런데 갖고 있는 그 의석수를 보면은 공화당이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상원의원 이게 21석이고요. 네. 민주당은 14석입니다. 이 방어할 게 많은수록 좀 불리한 선거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켜야 될 것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방 상원 선거전에서는 공화당이 조금 불리한 선거다라고 이제 관측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인지 연방 하원보다는 연방 상원 다수당을 탈환하기는 공화당이 그리 쉽지는 않을 것 같고 민주당이 오히려 상원 다수당을 지킬 가능성은 좀 높은 것 같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른바 토스업, 접전지, 정말로 승부를 예측할 수 없는 막상 이제 개표가 끝나봐야 알 수 있는 그런 접전지가 적어도 이제 4군데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4군데도 또 공화당 2석이고 민주당 2석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정말로 이제 알 수 없다라고 할 수 있는데 4석 중에서 공화당이 차지하고 있던 2석 중에서 한 곳은 조금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펜실베니아인데요. 펜실베니아는 패투미 상원의원이 은퇴한 곳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 그 텔레비전에서도 많이 나온 그 외과 의사 출신 메멧 오즈라는 그런 분이 이제 공화당 후보로 나섰는데요. 네. 이분이 좀 선거전에서 너무 유명세만 갖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이제 어찌 보면은 좀 패착을 하는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사람이 오래된 뉴저지 사람이거든요. 뉴저지 사람이고 이렇게 뭐 그로소리 스토어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거의 이제 펜실베니아를 위해서 이제 인플레이션 물가 서민 물가 잡는데 애쓰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 장소가 뉴저지에 있는 곳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정말로 뉴저지 사람을 끌어다가 지금 펜실베니아 이 자리 상원의원 자리를 지키려고 한 것도 이제 안 좋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도 있는데 그것도 속임수로 이렇게 그 장소 이제 슈퍼마켓을 뉴저지에 있는 것에서 찍어갖고 펜실베니아처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아주 급속히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존 패터먼이라는 부지사 민주당 후보가 부지사 출신 민주당 후보가 아마 그쪽으로 좀 넘어가는 거 아니냐. 물론 선거는 해봐야 알겠습니다만은 그래서 4석 중에서 토스업 4석 중에서 1석 펜실베니아는 민주당 쪽으로 조금 우세한 쪽으로 이제 판세가 바뀌는 것 같습니다. 또 한 군데가 공화당이 갖고 있는 상원의원 중에서 위스콘신이 있는데요. 네. 위스콘신의 론 존슨이라는 상원의원은 상당히 거물입니다. 오래된 연임을 해온 사람이고, 근데 이 위스콘신이 아시다시피 또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번에 승리한 곳이기도 하고요. 옛날에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쪽을 모조리 민주당 아성을 석권하는 바람에 대통령이 됐었는데
이번 2년 전 선거에서는 다시 또 이제 민주당 쪽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공화당 현역 의원인데 바이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승리한 곳에서 이번에 재선에 도전하는 그런 후보가 바로 론 존슨 공화당 상원의원입니다. 위스콘신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오늘 지금 현지 여론조사율을 보니까 민주당 후보와 지금 동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현역 프리미엄을 거의 차지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위태로운 선거전을 벌이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반면에 또 민주당에서도 두 석이 좀 위태위태한데요. 조지아의 워넉이라는 상원의원은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흑인 상원의원이고 특별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돼서 이번에 다시 또 이제 재선에 도전하게 되는 그런 현역 상원의원인데 상당히 조지아는 또 약간의 공화당 우세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운 힘겨운 선거전 방어전을 치르고 있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여론조사로는 2포인트를 앞선 것으로 나오는데 거의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모양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조지아가 조금 민주당이 방어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고요. 네바다의 코르테스 마스토라는 여성 상원의원도 1포인트밖에는 지금 앞서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네바다에 라티노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라티노 계열이 많은데 이 라티노에서 그 주에서 네바다에서는 처음으로 라티노 상원의원을 탄생시킨 겁니다. 이분이 마스토 상원의원이요. 근데 라티노가 최근에 전반적으로 공화당 쪽으로 좀 기울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현역 의원이 상당히 어려움을 좀 겪고 있는 것인데 마지막에 그래도 자신들을 상징적으로 대표하는 라티노 유권자들이 마스토 현역 의원을 다시 뽑아줄지 아니면 공화당 쪽으로 좀 기울고 있는 그런 표심이 또 공화당 후보를 선택하게 될지 상당히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내석이 이 둘은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러면은 또 50대 50가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그나마 이제 펜실베니아 같은 데서는 이제 이쪽으로 민주당 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그래도 연방 상원은 공화당의 탈환보다는 민주당의 다수당 유지가 더 가능성이 약간은 더 높다. 그런데 이제 538이라는 싱크탱크가 있는데 538은 이제 538석을 의미합니다. 하원의원, 상원의원 다 합쳐서 538석을 의지하는 그런 선거 전문 또 싱크탱크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그래도 상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을 유지할 가능성이 69%나 된다. 공화당이 탈환할 가능성은 31%밖에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또 그 근거가 또 있는데요. 공화당 상원의원이 지금 장악하고 있고 은퇴하는 그런 지역이 노스캐롤라이나도 있고 오하이오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노스캐롤라이나에서는 공화당 후보가 1포인트밖에 앞서지 못하고 있고요. 오하이오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오히려 1포인트를 앞서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토스압 대역이 많게는 로이터 통신 같은 경우는 8군데를 보고 있는데 그래도 대체적으로 아주 거의 판가름할 수 없는 것이 4군데, 5군데 이 정도 되니까 그야말로 이제 선거 결과가 나와봐야만 연방 상원 다수당 자리가 결정이 될 터인데 현재로서는 그래도 공화당 상원 탈환 가능성까지보다는 민주당의 상원 다수당 유지 가능성이 조금은 더 높은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상원은 그렇고요. 그러면은 연방 하원은요. 지금 말에 따른 여러 의견들은 다수당이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거의 넘어갈 게 확실시된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여러 전문 기관들이 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예전 같으면은 이른바 레드 웨이브 아니겠습니까? 공화당 바람이 부르고 또 이 묘한 징크스가 있습니다. 중간 선거에서는 집권 여당이 상당히 대패하는 심지어는 오바마 시절을 클린턴 시절 많게는 60석까지 63석인가를 잃어버렸거든요. 네. 민주당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다수당이었던 것이 한꺼번에 한 번의 중간 선거에서 63석까지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공화당 바람
더구나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게 인기가 높지가 않았었고 지금은 조금 완화를 했습니다만은 30%까지 추락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런 것으로 볼 때는 분명히 레드 웨이브에 따라서 이제 공화당 하원 장악은 뭐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그 간주가 되었는데 약간의 그 파고는 상당히 그 잦아진 것으로 좀 파도가 높은 게 아니라 네. 이제 그게 수그러든 것으로 모두들 그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봐도 연방 하원 다수당은 이 공화당으로 넘어갈 게 거의 뭐 확실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뭐 분명히 확신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원 의석 수는 221대 212. 10석밖에는 차이 안 나고 공석이 2석인데 이게 이제 민주당 쪽에라면 223대 212가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면 6석을 빼앗으면은 넘어갑니다. 12석 차이는 그러니까 6석만 빼면은 이게 묘하게 6석을 빼앗아 상대방 거를 빼앗아 오면은 그게 마이너스 12가 돼 버리니까 당연히 그 뒤집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연방 하원은 435석이니까 218석이 과반인데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224석으로 이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것 같다. 미니멈으로 잡아도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현재 얼마 전에는 이제 민주당 의석을 공화당에서 12석을 빼앗을 것으로 판세 분석이 됐습니다. 6석만 빼앗으면 된다 그러는데 12석이니까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조금 그렇죠. 여유 있게 빼앗을 수도 있다 그러는데 오늘 나온 것을 보면 한 그게 10석으로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화당이 갖고 있는 의석을 또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 네. 근데 공화당 현역 의원도 3석은 빼앗길 것 같다. 그러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해갖고 이제 7석을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인데요. 공화당이 더 늘릴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6석을 빼앗으면 되는데 7석을 아주 미니멈으로 잡아도 7석을 빼앗을 수 있으니까 다수당으로 바뀌는 것, 다수당이 바뀌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 근데 이 문제는 그보다 더 늘어날 것이 있는 게 31석이 지금 토스압으로 분류가 되고 있거든요. 접전지 31곳인데 이 31곳에서 어렵게 선거전을 치르는 현역 의원들은 민주당 의원들이 22명, 네. 공화당은 9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대로 다 가더라도 7석을 더 늘리는 것이니까 당연히 그 공화당 쪽으로 하원인 다수당이 넘어간다는 것이고요. 이 위태로운 민주당 현역 의원 22명 중에서 몇 명을 더 빼앗아 오면은 다수당 그 숫자를 좀 더 늘리는, 그렇게 해서 공화당이 다수당 탈환은 뭐 거의 확실한 것 같다라고 여러 군데에서도 다 모두 그 분석을 하고 있고요. 공화당 하원 지도부도 확신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도 가까스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예전 같으면 막 251석까지 뭐 늘릴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문제가 상원하고 조금 다르게 하원 의석은 상당히 이제 상원도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만은 이게 분명히면 낙태 문제에 대해서 연방 대법원에서 6월에 로우 대 웨이드 판결을 50년 만에 뒤집었지 않았습니까? 네. 지나치게 연방 대법원이 보수화되면서 이 여성 낙태권 보호를 대법원 판결로 이제 보장을 해오던 것을 이제 그 성문법이 아닌데도 대법원 판결 판례로 보호하던 것을 자신들의 선배들이 한 판결을 자신들이 뒤집은 거 아니겠어요? 네. 이러다 보니까 뭐 절반 이상은 여성 유권자 아니겠습니까? 여성 유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공화당이 다 된 밥에 지금 뭐를 빠뜨린 격이 돼버리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 해석이 나올 수 있을 정도고요. 그래서 정말로 하원 다수당은 상당한 차이로 공화당이 힘쓸 것으로 보였는데 그때부터 완전히 좀 바람이 좀 빠진 듯한 네. 또 파도가 레드 웨이브가 상당히 미풍, 특단 속에 그 태풍이 된 것처럼 많이 그 상황이 바뀐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워싱턴 한면택 특파원이었습니다.